네, 어제였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이재명 지사의 판결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지사가 받던 혐의들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지사는 이제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고 적용 법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권남용죄인데요. 지금 흔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친양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직권남용죄이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그다음에 검사 이제 사칭 사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또다시 허위 사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직권남용과 공선법 위반 2가지 이제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네. 일단 앞서 검찰의 구형이 굉장히 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선법 위반으로 지금 600만 원을 구형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직권남용죄로 1년 6월을 구형을 받았었는데 네. 특히 공선법 위반에서 이렇게 600만 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구형량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의 굉장히 중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이제 무죄 선고가 좀 흥미로운데요. 판단 근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한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 이제 검찰의 그 기소 내용은 이제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성남시장 이제 재임 당시에 그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떤 강제 입원과 관련된 그러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그 성남시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건데 그 근거는 이제 그 구정신보건법 그 25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구정신보건법 25조 1항을 보면은 그 정신질환으로 이제 자신 또는 타인을 행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은 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을 해석하자면 그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보건 전문 요원, 다시 말해서 의사가 시장에게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그런 위험이 있는 어떤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전문의가 발견을 했을 때, 그러한 발견을 했을 때 이러한 어떤 발견을 한 그러한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이런 정신질환자의 어떤 진단 및 보호를 시장에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았냐면 이런 어떤 이제 건강의학과 이제 전문의와 그다음에 보건소장 같은 사람들이 먼저 이제 이재명 전 시장의 그 친형을 발견한 게 아니고 이 시장이 먼저 이제 친형과 어떤 그런 불화가 있으니 강제 입원을 시키겠다라고 먼저 마음을 먹고 반대로 의사들에게 이것을 강요했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이런 그 구정신보건법 25조 1항의 그 발견에 대해서 전문의가 직접 발견한 것으로 그렇게 어떤 절차 및 방법에 제한이 있다라고 볼 필요가 없고 시장이 먼저 발견해서 그 의사에게 한번 그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할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이재명 전 이제 성남시장 그 당시 시장이 그 보건소장과 그다음에 센터장에게 그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법상 권한에 포함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또 검사 사칭 관련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지금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이나 검사 사칭이나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그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공선법상에 이제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핵심적인 것은 어떤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그 대장동 업적과 관련된 이제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허위사실인 것을 알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소 과장한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대장동 개발 그
행위가 끝났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러한 어떤 이익이 환수될 가능성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하였고, 검사 사칭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좀 부정확하게 전달되었던 것이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부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건 기록을 이제 제가 직접 이 재판에 관여하면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많은 그 법조인들이 전부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다. 라는 것이고, 실제로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어떤 그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약간은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검찰이 뭐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지사의 극적인 판결이 또 바뀔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